쉽게 말하면 오파는 기업이에요. 오파는 기업. 영업이익률이 무려 46%예요. 비결은 재고 관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신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신사? 저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 무슨 일본 브랜드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 토종 기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미국의 세콰이어 캐피탈로부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 자그마치 기업 가치를 얼마로 평가받았냐면은 무려 2조 3천억 원. 그래서 야놀자, 쿠팡, 비버리 퍼블리카, 토스, 그 기업 말하는 거예요. 비버리 퍼블리카,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등 포함해서 우리나라 10번째로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무신사는 이 패션 전문 플랫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옷 파는 기업이에요. 옷 파는 기업. 아니 그런데 이 옷 파는 기업이 도대체 옷을 얼마나 잘 팔았길래 무려 기업 가치를 2조 원이나 넘게 받았는지. 게다가 최근에 보면은 이 오픈마켓은 점점 죽어가고 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 이런 쪽으로 흡수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했는지 그 무신사를 오늘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그 성공의 비결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무신사의 그 실적을 볼게요.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이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300억 원대, 그런데 400억 원대, 그 다음에 600억 원대로 성장을 한 다음에 지난해에는 무려 10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매출 성장률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뭐 쿠팡, 위메프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커머스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매출액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신사의 실적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이익, 수익성. 보시면은 꾸준히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 매출액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익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구조로 보이고 있죠. 근데 앞서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쿠팡, 위메프, 그다음에 마켓컬리, 그 다음에 뭐 토스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이익은 엉망이에요. 엉망. 적자입니다. 적자. 매출액은 급성장하고 있고 유저수도 엄청나게 늘고 있지만은 같은 기간 이 적자 규모도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나쁜 기업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매출액이 막 성장을 하면서 적자도 같이 납니다. 즉 이런 기업들은 막 생겨나는, 즉 신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산하기 위해서 일단 덩치부터 엄청나게 불리는 거예요. 즉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확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을 평정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수익성에 힘을 쓰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게 일반적인 구조인데 이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부터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점이 상당히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 2016년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46%예요. 이는 상장 기업으로 치면은 거의 상위 1% 안에 드는 그런 규모이고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거의 보톡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어야만 가능한 그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무신사의 매출 구성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가 있는데 무신사의 매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수수료 매출, 두 번째가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은 무신사가 직접 물건을 공수해 와서 팔거나 아니면 자기네 PB 상품, 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했을 때 상품 매출로 잡히는 거고요. 수수료 매출은 입점 브랜드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플랫폼,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 이제 브랜드를 입점을 하면은 그 입점비의 대가로 판매 수수료를 지불을 하죠. 그런데 이 무신사의 판매 수수료가 얼마냐? 가장 높은 경우 32%라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백화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판매 수수료는 무신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원가가 들지 않는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신사의 수수료 매출 이게 이제 55%나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매출액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판매 수수료로 인해서 마진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무신사의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쿠팡, 뭐 위메프, 티몬 이런 기업들도 판매 수수료를 받죠. 그런데 왜 이런 기업들은 적자냐? 이거는 품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류, 패션 이런 아이템들이 판매 수수료율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류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이면서
동시에 약간 사치제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제품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누구냐, 그리고 뭐 브랜드가 뭐냐에 따라서 가격은 또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게 가능한데, 기존에 그냥 일반 커머스 이런 기업들은 주력 상품이 거의 공산품이에요. 공산품은 브랜드 똑같죠, 규격 똑같죠. 어디에서나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상 가장 싸게 파는 게 그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쿠팡 뭐 이런 기업이 브랜드 밸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진장 판매 수수료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 이런 데도 사실상 엄청난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류 패션 이쪽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인데 독보적으로 무신사가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결은 재고 관리에 있습니다. 재고 관리. 의류 기업들은 재고 관리가 되게 생명입니다.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옷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철이 있어요. 철. 계절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르죠. 두 번째는 유행입니다. 유행, 트렌드. 1년이 지나면은 옷의 트렌드가 확 바뀌죠. 뭐 어떨 때는 롱패딩 입더니 최근에 들어와서 약간 트렌치코트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옷은 철이 지나면 사실상 못 판다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인 가격에. 그래서 엄청나게 할인을 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서 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류 기업들이 그런 패션 트렌드를 잘못 파악을 하고 재고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은 한철이 지나서 재고를 남기다 보면은 그 재고를 엄청나게 헐값에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재무제표상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은 바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을 잡습니다. 이 옷에 대해서 철이 지났기 때문에,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손실분을 인식을 하는 그 자체를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무신사의 재고자산에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 보면은 2%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이 상장사 중에서 한섬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패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대비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이 비중이 6%에서 10%가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무신사가 그만큼 이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그래서 때에 맞춰서 들어온 이런 패션 의류 제품들을 상당히 잘 팔고 있다. 그래서 재고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무신사의 배경이 무신사의 대표가 18년 전에 이 동대문에 카메라 하나만 들고 사진을 찍으면서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란 그런 명으로 커뮤니티로 시작을 한 것이 바로 무신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패션에 대한 감각을 보유하고 있고 또 엄청난 충성도가 높은 커뮤니티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션에 대한 감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체 매거진까지도 출시를 하고 있어요. 즉 이 패션에 대한 트렌드를 무신사가 잡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신사는 최근 들어서는 공격적인 그런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무신사는 광고 선전비에서 연간 한 11억 정도만 지출을 했어요. 하지만은 2017년 들어선 50억 원이 넘어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억 원 이상을 광고 선전비에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무신사 TV 광고가 나왔었죠. 과거에는 즉 이 커뮤니티 베이스, 즉 입소문으로 사람을 모아서 플랫폼으로 유입을 시켰다면은 2017년부터는 이 대중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패션 전문 플랫폼으로 거듭이 난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률은 좀 하락을 했지만은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 4,5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으면서 이 세콰이어 캐피탈로부터 기업 가치가 2조 원이 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무신사는 세콰이어 캐피탈로부터 받은 이 2,000억을 가지고 역직구 사업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즉 글로벌 무대로 진출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정말 무신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이 패션계의 아마존이 되는 그런 날들을 기대해 본 것도 괜찮겠네요.